실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보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망원인 통계나 각종 의료기관 통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대다수가 암보험을 첫 번째로 꼽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저도 보험이 없는 분들께 암보험을 첫 번째로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암보험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 시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암 진단비뿐 아니라 다른 여러 특약들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범위가 좁다거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특약을 거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비슷해 보이는 특약이어도 회사에 따라 가격이나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등 비교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 암보험이 많이 복잡해졌다 보니 지인 말만 믿고 내 담당자가 추천해서 친구가 좋다니까 그냥 믿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가입해도 정작 당사자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다면 뒤늦게 깨닫더라도 이미 손해본 돈과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험담에서는 암보험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어디가 저렴한지 추천 설계 예시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암을 포함한 3대 진단비도 넣을 수 있지만 각종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여러 가지 특약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많게는 수백 가지에 달하는 특약 중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손해볼 확률이 적은 그야말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수백 가지에 달하는 특약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진짜 필요한 특약은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단연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3대 진단비입니다. 심각하고 중대한 질환이면서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률도 높기 때문인데요. 아직 3대 진단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보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는 뇌혈관 질환,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범위나 가성비 면에서 뛰어나고요.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3대 진단비라고 부릅니다. 이 3대 진단비가 왜 중요한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대 질병이 높은 사망 원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도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3대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망률만 봐도 이 정도라면 발생 확률은 말 안 해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뇌혈관 관련 특약으로는 뇌출혈, 뇌졸중 등을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부정맥, 빈맥 등 기타 심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 중 암의 경우에는 병변이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기타 암 특약이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 과하게 가입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암 진단비로는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이 추가하시면 좋은 특약들도 있습니다. 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통합암 진단비인데요. 먼저 암주요 치료비를 말씀드리면 암 치료 특약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이미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진단비만 갖고 가기에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암 보장을 보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죠.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보장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후 2030년 1월에 암진단 확정을 받고 30년도에 암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가입 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두 치료의 합이 500만 원이 나왔어도 정액 지급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반대로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치 치료를 받았어도 가입 금액인 1,000만 원만 지급됩니다. 또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후 최대 10년 동안 보장 가능한데요. 만약 30년도에 암이 발병했고 치료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다음 연도인 31년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년도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정 진단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약관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차, 3차, 4차, 5차, 8차, 9차 년도를 모두 합해서 6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니 총 6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10년 동안 매년 치료를 받았다면 1,000만 원만 가입해도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1년 차에 치료받고 완치 이후에 5년 차에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눈여겨보실 만한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암주의 치료비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표를 보시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모두 보장되지 않는 회사도 있는 반면 D사와 같은 경우 유일하게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모두 보장하죠.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것은 유사한 보장 범위인데요. 대부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두 가지만 보장하지만 F사와 G사는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을 포함해서 4가지 유사암을 전부 보장합니다. 또한 항암 호르몬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꼭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서 항암 호르몬까지 보장되는 회사로 대비를 하셔야 하겠죠. 아래 보험료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 A사가 가장 저렴하고 여성의 경우 D사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암 진단비의 경우 암 발병 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만 암주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 범위를 비교해보고 참고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D사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도 넓고 여성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남성 또한 타 보험사에 비해 보장성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통합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암 가족력이 정말 많은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기도 하는 특약인데요. 일반암 진단비와 비교했을 때 일반암 진단비는 4가지의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서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멸합니다. 그에 비해서 통합암 진단비는 수많은 암을 여러 묶음으로 나눠두었기 때문에 1회 지급 후 소멸이 아닌 각각의 암에 대해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계암과 같이 10가지 분류 중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두경부암의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 금액인 3천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특약은 소멸하지만 나머지 9가지 특약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원발암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통합암 진단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우선순위가 3대 질병이었다면 두 번째 우선순위는 수술비와 후유장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이유로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벼운 시술 정도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술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맹장 수술만 하더라도 며칠은 입원을 해야 하고 하나하나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넓은 범위로 보장받는 종합수술비 특약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1호종 수술비의 경우 수술의 규모에 따라 1, 2, 3, 4, 5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1종, 2종은 비교적 작은 수술이 포함되고 몇십만 원 정도가 보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 5종은 비교적 큰 수술이 들어가 있고 몇백에서 1,000만 원이 넘게 보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또 수술은 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완치까지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종합수술비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우리 몸에 장애가 남게 됐을 때 장애율에 따라 가입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전신을 대상으로 중복부상이 되며 특히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힘든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 개인 맞춤 영역입니다. 만약 내가 운전을 자주 많이 한다면 당연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할 거고 활동적인 취미가 있다거나 좀 잘 다치는 편이다.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다. 상해 특약을 추가하시면 좋겠죠. 또 암 가족력이 있다면 암에 대한 보강이, 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혈관질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맞춤 설계, 우선순위는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 시 반드시 신경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넣어야 하는 특약들이 있다면 반대로 넣으시면 손해볼 확률이 있는 불필요한 특약들도 있기 마련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입원 일당을 들고 싶은데요. 보험료는 비싸지만 입원할 확률은 높지 않고 실비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특약이고요. 유로 결석이나 결핵 진단비, 골절 진단비처럼 발생률은 낮은데 발생하더라도 많은 치료비가 요구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건 실비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약들은 지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험 없어도 뭐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이다. 당연히 넣을 필요 없고요. 발생 확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사고나 질병에 대한 특약이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격까지 비싸다면 금상첨화죠. 절대 넣으면 안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맞춤 설계에서 말씀드렸듯 여러분 개인에 따라 필요한 특약, 불필요한 특약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진단비 종점의 보험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45세 남녀, 무해제 기준 암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600만원, 여기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원씩 구성했을 때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45세 기준 가격 비교표인데요. 남성의 경우 H사가 가장 저렴하며 E사가 가장 비싸네요. 지금 이 정도의 기본 구성에도 13,304원이 차이가 나는데 가입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차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걸 20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고요. 만약 나는 가장 비싼 회사로 가입을 했는데 내 친구가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했다면 나만 몇백만 원을 더 내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I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I사의 경우 이전부터 꾸준히 여성분들께 저 역시 추천드리고 있는 회사죠.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적지 않고요. 같은 조건인데도 보험료가 16,264원이나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표에는 없는 플랜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고지사항이 엄청나게 강화된 대신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한 유형의 새로운 플랜입니다. 비교표에는 별표 회사로 표시를 했는데요. 건강한 분들은 이 별표 회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별표 회사까지 포함한 가격 비교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 가능한 조건인데 가격을 보시면 그냥 말도 안 되죠. 남성의 경우 기존 최저가 H사가 62,724원이었는데 이 플랜은 51,240원이 나왔고요. 가장 비쌌던 E사 76,028원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네요. 여성의 경우에도 일반 건강체에서 가장 저렴한 I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나왔고 가장 비쌌던 A사와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이 별표회사 플랜이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보긴 하지만 만약 7년 전에 수술이 있었다고 해도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한번 심사 정도는 넣어보고 안 되면 일반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5세에서는 어땠을까요? 55세 나이대에서도 45세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H사, 여자는 I사가 가장 저렴했고요. 별표회사를 보시면 나이에 따라 금액이 커진 만큼 가격 차이 또한 더 드라마틱하게 나게 됩니다. 가장 비싼 회사와 별표회사를 비교하면 남성은 매달 39,500원의 차이가 나는 거고 여성은 35,810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험료를 1, 2년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닌 20년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되도록 같은 조건이라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셨다면 반드시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저렴하다고 계속 강조드렸던 별표회사의 실제 예시 설계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성 45세부터 보여드리면 암뇌심장 진단비만 구성하여 보험료로 82,391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싸 보이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교표와 달리 이 설계에서는 암뇌심장이 5천에 2천, 2천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가입 금액을 조정하면 더 낮은 금액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45세 여성 기준 설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암 5천, 심뇌혈관 2천이라는 높은 진단비가 들어갔음에도 가격은 52,654원에 불과합니다. 이 별표회사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심사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입하는데 문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거고 심사 넣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가는 것도 없으니까요. 최우선은 이 별표회사로 심사를 넣어보시고 안 되면 다른 플랜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비교와 추천 설계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유지를 못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욕심을 덜고 거품은 줄여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위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